바다에서 노를 젓는 나룻배라니 오랜만입니다. 이게 은근히 힘들면서도 재밌어요, 이게. 삐그덕삐그덕한 소리가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어릴 때 그렇게 추억이 있었잖아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고기 잡았던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작은 모터를 하나 달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 에너지를 살기 위해서는 뭐를 고기를 한 마리 더 잡아야 되고 엔진 달고 많이 잡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먹는 만큼만 잡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밥상에 오르는 건 생선 한 마리. 부지런을 떨며 쟁여놓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자기가 반찬 없으면 찾아오면 돼요. 냉장고처럼 꺼내 먹듯이 그렇게 꺼내 먹으면 돼요. 잡히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곳은 조금 다른 세상입니다. 별이 어디 떠 있어요? 우주에 떠 있잖아요. 섬도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섬도 별이다. 그 별에서는 보편적 상식이 어리석음이 됩니다. 부지런한 건 욕심, 절약은 괜한 걱정이라 말합니다. 잘 잡히라. 한 마리만. 욕심 없이. 전복 한 마리만 잡히면 좋겠다. 감독님만 깔라면. 그 별은 어디일까요? 봄이 먼저 도착해 있는 곳, 이곳은 경남 통영시 수도입니다. 마을도 하나, 골목도 하나. 30명 남짓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동백꽃이 유명하다는군요. 이 집은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오밀조밀 아이들 소꿉장난 같은 이 귀여운 집은 정갑씨네 집입니다. 애들 키우는 집이겠거니 싶지만 정갑씨 혼자 사는 집입니다. 로봇들은 모두 정갑씨의 친구입니다. 나쁜 놈한테 한 병 먹어가지고 지금 손질하고 있어요.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우주한테 한 병 먹었어요. 저기 우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삐삐삐삐삐삐 주파수 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삐삐 로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신통해라. 노총각 얼굴이 이리 천진난만합니다. 가족을 소개할게요.
대문 앞에 떡 서서 집을 지키는 녀석의 이름은 11호. 멀뚱멀뚱 눈이 큰 이 아이는 멀뚱 로봇. 내가 사랑하는 시시로. 시시로라는 의미는 그 시시때때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시시로를 이름을 지었고, 물고기가 발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근데 나도 육지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시시로라는 캐릭터를 만든 거죠. 지금까지 시시로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떠나지는 않았지만 꼭 우주배를 가지 않을까. 서울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활약하다 고향 섬에 돌아온 지 11년째입니다. 올해는 마을 이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겨울이라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공급이 좀 안 돼요, 섬에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물탱크 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수도는 제한급수 중입니다. 탱크에 물이 차야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도관을 열 수 있겠네요. 마을 회관에서 안내 방송드립니다. 마을에 수돗물이 없는 집은 수돗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가호호 방문도 합니다. 물 잘 나오지야? 네, 물 조금 틀어놨대요. 막 잡아온 홍합에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홍합 까고 있다고 지금 말려가지고 삶아가지고 지금 홍합 가지고 지금 말리는 거예요. 그래요. 둘이부터 하나 줘도 모른다 맛이 있어가지고. 홍합은 수도의 주 수입원입니다. 정갑 씨는 장작 부자입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은 집 평수를 보고 시골에 사는 사람은 집안에 난로 있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다. 대박. 이것 보세요.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맛있어. 오, 잘 익었다. 정갑 씨가 설치한 난로 외에는 어머니 살림 그대로입니다. 서울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했던 정갑 씨. 직장 생활 10년이 넘어가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디자인 쪽에 있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뭐 이만한 아이디를 짜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 뭐 조금 먼지가 있거나 그러면 막 걸레가 해가지고 아이디가 안 떨어지니까 그 계속 치우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럼 왜 닦지 하면서 그래갖고 뭐 아이디가 떨어질 때까지.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정갑 씨를 불렀습니다. 다리 아프고 좀 허리도 못 펴고니까 몸도 안 좋고 그래갖고 좀 어떻게 알았어 이따가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렸네요. 그래. 그 이후로 어머니랑 몇 년 지나게 되셨어요? 한 10년 동안 10년 같이 생활을 했네요. 작년에 어머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돌아갔었으니까. 어머니와의 10년, 다시 없을 꿈결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인생을 새로 배웠거든요. 산다는 건 착하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힘차게 열어젖히는 겁니다. 아침이 어둠을 젖혀내듯. 자, 밤낮 없이 그림만 그리다 영혼이 털린 사나이. 요즘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좀 위험한데 가면 경치가 되게 좋아요. 얼마나 좋길래. 힘들 만큼 좋아요. 힘들 만큼 경치가 좋고 잘 모르는데 이게 나의 아지트예요. 아지트인데 웬만한 사람 모르는데 나의 아지트가 돼가지고 가끔가다 여기 힐링하러 와요. 아이고, 경사가 꽤 급합니다. 정갑 씨의 비밀 장소, 그야말로 범접하기 어려운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구 맞나요? 외계의 어느 낯선 행성에 착륙한 그런 기분입니다. 아하, 여기가 바로 목적지군요. 수도 숨은 명소 해골바위. 구멍들은 용암 속에 박혀있던 돌멩이들이 빠져나간 자국이라고 하네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자기만의 상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립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게 자유죠. 그게 맞죠. 나만의 자유. 그 자유, 저도 느껴집니다. 속이 그냥 뻥 뚫리네요. 여기가 헬고바예요. 나의 아지트. 사람 한 명 배 한 척 없습니다. 이렇게 호젓한 바다를 일부러 찾는 이유입니다. 해골바위는 곳곳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 경치가 달라진다니 올라가 봐야죠. 꼭대기까지. 이야, 좋다. 우즈베에 떠 있는 외계 생명체 시시로 놀러 왔어요. 여기. 오늘 소풍 왔습니다. 여기가 영화 세트장 같아요. 스타워즈. 여기서 비행기 싹 조그만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여기 있는 외계물체가 싹 나가지고 벌레가 오면 싹 잡아먹고 또 쏙 들어가고 그런 상상이 드는 갑자기. 바로 그겁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헝클어진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 정갑신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바다를 보는 이유, 마음에 가뭄이 든 건 아닐까요? 지금은 마음에 물을 주는 시간, 메마른 감수성이 촉촉하게 일어섭니다.
정갑 씨가 친구를 소환합니다. 바로 발 달린 물고기 시시로입니다. 앞에 바다가 보이고 자연의 작업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좋아요. 바다를 보면서 상상도 있고 멍 때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잘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 서울 살 때나 지금이나 정갑 씨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꾸미고 만들고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이죠.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 더 버거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던 삶. 뭐가 문제였을까요? 삶의 무대를 바꾸고 나니 조금씩 답이 보였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라지겠죠. 아무래도 달 버리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인생이란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감독님 뭐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굳이 막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너가 지금 행복하냐?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지금 내가 행복하냐에 대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어느 사람 누구라든지 행복하다는 거를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고 평안없다는 거죠. 지금은 편안하다. 편안하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다 소리 들으면서 별을 본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도 듣고 별도 보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섬이 좀 외로운 공간이잖아요. 텅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섬이. 가끔가다 여행을 해요. 저 우즈벨 여행을 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우즈벨만 아니고 바다에 떠 있는 섬도 되겠죠. 그 우즈벨이 수우도예요. 수우도. 정갑 씨가 여행을 떠나온 별 수도엔 봄이 먼저 와 있습니다. 해골바위와 마을 사이에 양지바른 숲. 이곳은 동백나무 군락지입니다. 빼곡한 나무들이 숲의 역사를 말해주네요. 시장에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할머니들이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도 동백섬에서 왔다. 그렇게 말해요, 항상. 마을 주민들의 자랑거리이자 섬의 상징과도 같은 동백나무. 헌데 수도 동백나무 군락지가 조금씩 황폐해지고 있다네요. 이거 큰 놈이네. 이거
되게 크다. 이 살아있잖아 말이야. 칡넝쿨이 나무의 성장을 방해했던 거죠. 다른 나무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그 번식을 하니까 심각하죠. 동백섬이 아니고 칡섬으로 그렇게 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제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칡넝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말라버렸습니다. 혹여 저도 남들에게 저 칡과 같은 존재였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자기가 막 그게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남을 피해를 막 주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또 거기 나무에 말라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막 그러지 말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면 어떨까 싶고 생각도 들고, 자연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가 곧 사람의 도리. 이제 주변을 챙기고 돌아볼 시간입니다. 더불어야 숲이 됩니다. 피디님 잘 보세요. 뭘 봐야 할까요? 아직은 황량한 겨울숲인데요. 확인하죠. 드득하게 안 나요? 당황스럽기는 제작진도 피자 일반입니다. 피디님, 감독님 이리 와. 더덕이네요. 잘 생겼다. 진짜 향만 보고 따라왔네. 향이 나요. 봄 되면 더 진하게 나지. 술기가 올라오면 조금만 스쳐도 향이 진하게 나요. 이게 더덕 잔잔하죠, 이게? 내가 보면 그게 인삼이지 뭐. 산에서 나는 게 이게 인삼이구나 하고, 더덕인데 아니야 인삼이야 하고 그냥 먹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산 자연을 먹는 거야 그냥. 진짜 향이 좋아요. 그래서 막 싹이 올라오면 그 싹에 진짜, 이거 조그만 싹을 보면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그게 뿅뿅 올라오잖아요. 그냥 흙을 위에 밑에다가 흙을 막 차고 올라오면서, 그게 차고 오는 생명력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쏙 올라오는 게 그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게. 향기로 찾아와 스치듯 사라지는 봄. 마법 같은 계절이지요. 봄의 색은 뭐라 이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초록은 그저 봄이지요. 봄 햇살 내려앉은 마당에 야외 식탁을 준비합니다. 껍질을 벗게 돼. 오늘 요리 재료는 산에서 캐온 더덕입니다. 오, 향이 진짜 좋다. 산에 가서 나무 갖고 이래갖고 털털털 털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흙도 같이 영양분이 있으니까. 살짝 데치지. 그냥 파랗게 되죠. 바닷속 봄나물 톳도 곁들여 봅니다. 이제 보니 진수성찬이네요. 더덕에 해삼에 미역까지 수도의 봄이 다 모였습니다.
아,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수우도 특산물 홍합, 미역국을 끓였네요. 맛있겠다. 바닷가에 내삼 잡아서 먹지, 톡 해가지고 먹지, 미역 해가지고 먹지. 막 금방 뜯어하고 해먹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먹는 밥상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나른한 봄날 오후, 뭐 하고 놀면 재미있을까요?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막 캐릭터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와서는 CC로를 타고 우주 여행을 간다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옛날처럼 어릴 때처럼 그렇게 많이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갑 씨는 발 달린 물고기 시시로의 수도 여행기를 동화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어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제 애가 없으니까 이제 막 이제 스님께 비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좀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애가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죠. 이 애보다 2배나 정도 크게 좀 이미지를 그렸어요. 돌이 지났는데 애가 막 이렇게 수영을 잘한다고 바닷가에서 아가미도 있고 막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애가. 시시로가 섬에 여행 와가지고 그냥 막 고기하고 막 이렇게 같이 수영하고 헤엄치고.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갖고 태어난 아이. 책 속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오는 서룬 장군 설화가 바탕이 됐습니다. 수도에는 서룬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어 바다를 자유자재로 누볐던 서룬 장군. 왜구를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입니다. 나의 우주로 가는 상상력하고 저 있던 그 전래동화 그 스토리하고 잘만 게임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동화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룬 장군의 제사는 온 동네 사람들이 준비하는 마을의 제일 큰 행사였죠. 정갑 씨의 재기발랄한 상상력, 그 뿌리는 바로 수도였군요. 수도의 자연, 역사, 문화가 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이 있지요. 어디 아픕니까? 지금 안 아픈데 왜? 왜? 나 와옵니까 오늘? 잘 있더만은. 내가 하는지 싶어서. 뭐 그래 또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아이고. 앞을 잡아주고 이래. 그러니까 저 딸한테 가고 추우니까 며칠 동안 있다고 오면 좀 개 안 타니까 그지야. 내가 가고 돈도 더. 돈도 드는 게 어디 있노? 지금 지 혼자 사는데. 내 자식 내 자식 구별 없이 아이들을 키운 동네 모든 어머니들에게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내 어머니처럼 마음 쓰이는 까닭이죠. 할매들한테 너무 잘한다. 그런 게 이제 이자를 맡아놓은 게고 막 말할 것도 없다. 너무나 잘하는지 저런 사람이 이신게 이리 살지 그러나 못 산다. 이런 도중 섬에 옛날에 기양 보내는데 아이가 저녁으로 온수는 밥처럼 얼마나 잘하는 거 말도 못한다 그런 거는 말도 못하고 잘한다.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삶. 우리가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것처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도 지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의 삶의 태도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며칠 전에 담가둔 통발을 확인해 보는데요. 대. 이거 큰 거 하나 올랐다. 아이고. 뭐 먹고 싶어요? 전복? 기대를 해볼까? 오, 대박. 해삼 한 마리 들구나, 작은 거. 게 한 마리 들고, 승게 들고. 걔 도망가요. 에, 나눠버려. 작아서 이거를 살려줘야 되겠다. 잘 가. 승기가 우즈베 다른 우즈베를 사가지고 일하면 딱 몸 끌어가네. 진짜 외계 생명체 같습니다. 담고 오늘 수확입니다. 아니 저 네 군데서 했는데 딱 저만큼밖에 안 나와. 네, 얼마큼 잡아야 돼 그럼? 우음은 현답이네요. 혼자 먹는데 뭐 더 바랄 필요가 있나요? 욕심을 부릴만 한데. 그러니까 욕심 부리만 하는데 안 잡히는 거 어떻게 욕심 부려? 오늘 이만큼 물하고 주시니까 이만큼 먹어야 돼. 양에 안 찬다고, 아직은 부족하다고 걱정이 만들어내는 욕심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연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봄바다가 내주는 별미를 얻으러 왔는데요. 갯바위를 온통 덮고 있는 게 다 바다의 선물입니다.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많이 크고 나면 좀 끝인데 이때가 지금 맛있어요. 생미역이. 바위에 붙어 저절로 자라는 돌미역. 봄나물 캐듯 바구니에 담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게 지금 자라난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거 혼자 먹는데 너무 많이 뜨는 거 아니에요? 혼자 먹으려고. 아니 옆에 할머니들 찾지를 못하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조금씩 나눠드려요. 물이 들면 이거 못 와요. 이게 물이 빠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채취를 하는 거지.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여기까지. 자연은 오묘한 조화로 우리에게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이제 그만, 더 가면 욕심이다. 정갑 씨가 만난 자연은 압도적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감사와 풍요의 상징이죠. 만약 자연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뒤를 돌아보세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욕심을 낸 건 아닌지. 조금씩. 오늘 정갑신 자연에서 배운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갑이라, 담무스야. 어있니? 미역 저 있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아이고 나중에 이게 말로 내가 종종 아이고, 얻어 먹는다. 아이고, 멀리. 아이고 밥 먹이서 그래. 주면 그냥 정갑 씨가 바다 갔다 온 날은 마을 장날. 추운데 왜 떠들어갔더나. 예. 고맙다. 예. 어머니. 좋고 말고 나가면 안 해서 뭔데 이런데 저 해다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 고맙다. 지금 제일 맛있을 때 지금 빨아갖고 무치고 비빔밥 해놓으면 맛있다. 온 동네가 신났습니다. 그런데 정갑 씨 이렇게 다 퍼줘버리면 아깝지 않나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조금 재밌는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막 경쟁을 하면서로 그런 것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베푸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있지 않나. 그 뿌리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가갖고 발도 못 옮기 놓겠더라. 한번 가봤다. 기분 좋지 오늘 같이 다니니까. 그 아무 좋다 그런 거지. 봄볕이 따사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피는 이제 올라오겠네 봉우리가. 이 맹아 꽃이 돼. 예. 몽글몽글 봉우리마다 물이 올랐네요. 이런 꽃 종류가 예. 뭐 있는가 피는 건니 하나. 뭔데 뭐가 될까 핍니까? 니는 모르나. 네, 모린데. 내는 하는데. 합니까? 그게 무슨 꽃이 피니까 늦게 피는 게 매화꽃 아이고. 자두꽃, 자두꽃이. 아, 자두꽃이 제일. 자두꽃이 늦게 피는구나. 너가 핀다. 그래 알았다. 사람이 똑똑해. 니 졌어. 쟤는 내가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모르겠어. 없었다 그래. 너무 주기에는 안 빠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복수가 돼. 복수가 되지. 아이고 뭐 복수대래. 똑똑한데 제일 똑똑해. 제일 똑똑해. 그래. 이런데 보아요 올라오면 올라오기는 베이크인데 이게 한 마리 올라왔네. 쑥이 있나 아, 이거 그. 한 마리 올라왔네 보이소. 이제 쑥이 올라요. 아이고 보기에도 아까운 새싹이네요. 바닷바람 맞고 자라는 섬쑥은 유독 향이 진합니다. 봄의 향이 왜 진하냐 하면은 겨울에 막 춥고 어렵고 그 갱이들 내잖아요. 추운 겨울에 영양분이 안에 뭉치고 있다가 피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꽃이라도 그 향이 진짜 진해요, 그게. 쑥이 향기만 진한 게 보아요, 아니라 올라오는데. 이만한 보약이 없지요. 날이 가물어 놓은 게는 저건 대보름 안에 쑥을 갖다 캐갖고 그걸 세 번만 모으면 전기문턱을 못 넘어 된다 했다. 그만큼 사람 살이 붙어가 좋다 그는 그 말 아이가. 쑥이 안 베이게 예. 날이 시안에 날이 가물어 놓은 예. 게나 이제 올라오네, 잔잔한 게. 그래. 예. 이 쑥뿌리가 좀 있는 데거든. 그러니까. 우리 클자매도 네. 가수라들의 찌가 쫓겨는 소쿠리 한 개 들고 놀러 다니는 거지 막 이 캐갖고 데치갖고 무치 먹고 했다. 그 시절의 봄날도 오늘처럼 포근했겠죠. 오늘처럼 쑥향이 진동했겠죠. 지금 참 몸은 내가 성했다고 보면 지금이 내가 봄날 인상 싶다. 그 내일 모레 90인데 그 정말 아니다. 쟤는 이리 좋은 세상이 어디 있었노? 너는 때를 잘 사고 나가고 이런 세상을 본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야, 가야. 캐온 쑥으로 쑥버무리를 해먹을 참입니다. 보자.
하자고 이제 막그뭐 무도 되겠어요? 열어. 네. 한 숟갈 더 열. 한 숟가락 더 달달. 됐든. 됐어. 오케이. 오케이. 털털털털털. 왜 이 털털털이야 이게? 이 이제 털털이라 그런 건 하고 이리 이 털을 그냥 털털털 해갖고 털어갖고 문 하모. 닫혀서 털털이라 그랬나? 그래서 그랬겠지. 예. 그래갖고 이렇게 넣고 김이 몰락몰락 오면 먹으면 되는 거지 이제. 진한 쑥향이 여기까지 퍼지는 기분입니다. 춘궁기의 궁여지책으로 탄생한 음식이지만 이만한 건강식이 없습니다. 헌데 양이 좀 아쉽네요. 한 젓가락 안 해? 안 웃기다. 안 먹기라. 아뭐 그래도 제대로 제대로 씹도 못하는 거를 그 그러니까, 뭐하기라고 내가 그걸 입에 대고. 맛을 봐야지 그래. 아이고 그만 너가 먹어봐라. 싱거운가 짜분가 먹어봐라. 그래도 맛을 봐야지. 아이 맛도 안 볼란다고. 할머니는 틀니 핑계를 대며 정갑 씨에게 양보합니다. 향이 나네. 쑥내 나나. 네. 맛있다. 뭐라. 간이 어떻노? 됐나?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더니 할머니에게는 정갑 씨도 자식인가 봅니다. 쑥버무리는 정갑 씨에게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추억의 음식입니다. 동백이 피면 또 한 번 추억에 젖지요. 푹 있죠 엄마하고 저하고는. 네. 동부 예쁘다 그렇게 말씀도 많이 자주 하시고 구동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동백꽃을 따다 가지고 드리면 어머니가 동백꽃을 쪽쪽 빨아먹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어머니는 동백꽃이 필 무렵 떠나셨습니다. 붉은 색상으로 피어나다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겨울꽃 나의 가슴에 빨간 꽃이 피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는 피어나는가. 나의 어머님 가슴에도 빨간 동백꽃이 피었다. 어머니와 둘이서 10년을 살았죠. 그 빈자리가 아직도 서늘하기만 합니다. 차를 마셨어요 어머님하고. 차를 한 잔 드리고 고양이가 앉아 있어갖고 막 고양이가 같이 놀고 그냥 겨울에 햇빛 좋은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어머니는 새로운 별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작년 2월달 돌아가셨으니까 가끔 생각하면 그걸 내가 몇 달 동안 잡고 있었어요. 너무 그리워가지고 어머니 10년 동안 살아줬으니까 너무 그리워가지고 잡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지도 그런 건 모르겠어요. 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지금 어느 별에 계실까요? 정갑 씨가 다시 자발적 고립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 잡생각이 막 나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나니까. 그냥 그 생각을 그냥 흘러버리면 돼요. 있는 생각도 지나가는구나,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파도 소리 외에는 사방이 적막한 곳. 자연 앞에 서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직장인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올라가려고 그래 마음 먹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서는 성공이란 그게 뭐 대단한 것지 않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의 작은 욕구겠죠. 욕구. 욕심만 조금만 버리면 평화롭게 생활하지 않을까. 자유롭게 좀 생활하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나한테. 바다 보면서 새 소리 들으면서 바람 소리 들으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정갑 씨는 이 섬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내일의 욕심을 오늘 해결하려 부지런을 떨던 지난날, 그 욕심을 저 바다에 씻어내고 자유로워졌습니다.